혈액검사 상에서는 탈수소견은 생각보다는 검사상으로 나쁜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내원했을 때 보면은 입술 입마름이라든지 피부 가죽의 그런 마름 상태를 봤을 때는 10일 동안 못 먹은 아이 치고는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소견이고요. 그것이 이제 혈액검사에서 그렇게 나타났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 외부에서 이렇게 먹었던 물들이 아무래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나 상태는 양호하고 부모님과 충분한 대화를 지금 잘 나누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은누리 양이 기적처럼 돌아왔었죠. 지도를 보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쯤에서 이제 어머니하고 헤어진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내려왔겠죠. 현재까지 추정하는 내용은 조양이 이 길이 아니고 이 길을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간 거 아니냐라는 좀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내용은 안 나오고 있는데 조양이 지금 건강이 좋은 것 같아요. 옥수수 음료를 달라고 그랬다면서요? 처음에 이제 부모님 만나자마자 네. 옥수수 수염차를 마시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첫째는 정말 수분이 섭취하고 싶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평소 식생활이 건강했구나. 이것도 네.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과거에 여름에 저도 잠깐 격리된 적이 있었는데 탄산음료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보통은 좀 그렇게 맛있는 음료수를 떠올릴 것 같은데 좀 건강음료 계통을 먹고 싶어 했다는 것은 평소에 좀 이렇게 건강한 식생활을 했고 그게 이번에 굉장히 오래 버틸 수 있었던 하나의 그 체력 관리의 원동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조은누리 양이 팔다리 찰과상 멍 이외에는 큰 문제가 없어서 빨리 회복하고 있다고 다행이에요. 하죠.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뭔가를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수액만 만든다고 수액 주사만 맞고 있는다고 했었는데 주말 사이에 벌써 지금 미음 단계 거쳐서 죽 단계까지 나갔다고 하니까 그리고 신장 기능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고 그래서 굉장히 빨리 회복되고 있고 오늘 아마 이제 경찰 담당자가 조은누리 양 만나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런 면담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충격을 또 많이 받았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이 다 어우러졌던 것이 비가 내렸다는 것이 조양이 생존할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했죠. 사실은 이제 가장 고립되거나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 있게 되면 수분 섭취가 가장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은누리 양이 사실 이제 실종되고 나서 청주 지역에 100mm 이상의 장맛비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물들이 땅 속에도 좀 스며 있었을 것이고 또 조그만 웅덩이 같은 게 만약 있다고 하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런데도 물이 고여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발견될 당시에 바위 틈 사이에 그러니까 두 개의 큰 돌 사이에 있었어요. 거기가 일정 부분 좀 비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보온적 역할을 했을 것이고 또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 낙엽을 통해서 본인의 체온을 좀 유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또 저체온증이 걸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막아줬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선천적으로 그 건강한 몸을 갖고 태어나기도 했지만 본인이 수영 선수로 활동할 정도로 운동을 지속적으로 했던 어떤 경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소년 장애인 체전에서 은메달까지 수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운동이 어느 정도 습관화되어 있는 체질도 돼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날씨도 도와줬고 본인의 신체적 조건도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이제 장맛비 이런 부분도 영향을 줘서 결국은 은누리 양이 조금 더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자연 조건 그다음에 신체적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저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구조 당시에 조양을 보니까 이 사이에 흙이 껴 있었다라는 게 이게 물이 묻은 흙에서 수분을 섭취하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33 법칙이 있어요. 공기는 3분을 갖다가 없으면 죽고요. 그다음에 물은 사흘 동안 못 마시면 사람이 생존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음식은 3주. 그런데 이제 조양이 실종된 게 7월 23일인데 생환으로 발견된 게 8월 2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충분히 비도 많이 오고 그랬으니까 섭취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구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양이 14세거든요. 그런데 약간 정신 지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지능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까지 스스로 생활하지 못했을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수백 명이 그 조양을 갖다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는데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 갖다 찾는데 내가 숨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발견이 안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조양에 대해서도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부모님도 굉장히 속을 많이 아주 그냥 그랬을 것 같고 근데 천만 다행으로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
너무나 반갑고 기쁘고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화제가 화제금품이 달관이라고 이 이제 조양을 발견한 수색견인데 이 달관이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었더라고요. 네, 달관이가 지금 7살 정찰견인데 이 2살 때 5년 전에 그 군견 훈련소에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훈련소 들어가는 길에 탈영을 해서 하루 만에 생포돼가지고 다시 그때가 이제 질풍노도의 2살이었다고 합니다. 세퍼드가. 그런데 그 후로 이제 마음을 잡고 그 훈련을 받았는데 최우수견으로 선정이 되면서 지금 5년째 정찰견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매년 이 어떤 테스트를 하는데 한 해만 빼놓고 나머지 4년 4번을 몽땅 다 우수 정찰견으로 에이스군요. 선정이 됐고 항상 훈련할 때마다 그 정찰 이 대상을 정확히 탐지해내는 그게 100%라고 합니다. 날마다 훈련을 하는데 그럴 정도로 굉장히 합격한 능력을 보여주다가 이번에는 완전히 임명을 이제 구하면서 영웅 군견이 돼서 많은 네티즌들이 지금 뭐 특진시켜라, 뭐 휴가를 보내라, 특식을 줘라, 그러니까 살코기가 달린 뭐 뼈다귀를 줘라, 뭐 하여튼 뭐 훈장을 줘라 등등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다 불가하답니다. 첫째 특진 불가. 왜냐하면 원래 군견할 땐 계급이 없다. 그러니까 둘째 훈장 불가. 전시 상황이 아니면 훈장 준 전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간식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뭐 살코기 뭐 이런 거 함부로 줬다가는 몸이 너무 몸무게가 불어나서 군견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 휴가도 줄 수가 없는 것이 날마다 훈련을 해야 군견으로서의 능력이 유지가 된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네티즌들이 특별 대우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다 좀 힘들다고 하고 그래서 담당 원사가 다른 건 좀 힘들지만 당분간 좀 귀를 만져주면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귀를 만져주며 칭찬을 좀 많이 해줘야 되겠다. 간식을 좀 육포를 조금 많이 줘야 되겠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숙소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오늘의 빅피처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유명인들이 몇몇 있습니다. 박근영 이사장과 이준호 씨의 사회봉사 소식이 들어왔는데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명예와 또 뭐 가르침을 생각하면 제가 참 많이 조심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또 이렇게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심려를 모두 끼쳐드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재판 잘하고 밖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성추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번 그런 기사를 통해서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절제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조그만 그냥 바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사회봉사가 뭔가 해봤더니 뭐 밭에 돌 가르고 종이 가방 만들고 뭐 이런 거네요. 일단은 그 박근영 씨 같은 경우는 한 1억 원을 사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고요. 대법원까지 가서. 이준호 씨 같은 경우에는 강제추행과 사기 혐의로 마찬가지로 징역형과 집행유예형이 대법원까지 가서 선고가 됐는데 우리나라 형법 62조에 의해 보면 이렇게 집행유예 선고를 갖다 했을 때 사회봉사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 사실상 많은 경우에 이제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가 되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사회봉사 명령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봉사를 갖다가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박근영 씨 같은 경우에는 종이 가방 제작을 갖다 보조하는 역할을 갖다가 하고 이준호 씨 같은 경우에는 밭에 돌을 고르는 일을 갖다가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그러면 뭐 무작위로 랜덤으로 이렇게 정해지는 거겠죠. 뭐 선택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일단은 법원에서 지정을 갖다가 하는 것인데 형사소송 규칙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런 지침 같은 것들이 아직 뾰족하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아, 그래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1년에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가 한 6만 명씩이나 나와요. 그런데 법무부에서 이것을 전담하는 공무원은 138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당 거의 한 200명씩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쉽게 이렇게 그 컨트롤 되지는 않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전재용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노역이니까 이게 좀 다른 거죠, 사회봉사. 노역인데 그것도 사실은 근데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많은 뭐랄까요 노력이 필요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걸 알아봤더니 처음에는 종이 접기 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교정당국이 그걸 바로 잡았어요. 종이봉투 접는 노역은 아니고
배수로 청소, 쓰레기 줍기, 군의 청소 이런 노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 노역이라는 것이 뭐 크게 막 뭐 육체를 힘들게 하는 그런 노역은 아닌 것 같고 문제는 뭐냐면 하루 일당을 저거 하루 하고 그러니까 쓰레기 줍고 배수로 청소하고 이래가지고 하루 일당 400만 원씩 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차감을 해주는 차감을 거니까. 당한다는 건 본인이 내야 되는 벌금을 안 내기 때문에 저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27억 원대 탈세 혐의로 해가지고 재판에 뭐 넘어갔고 벌금이 40억이 선고됐어요. 40억 자기 돈 없다고 지금 안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벌금을 노역장 위치해서 일을 시키는데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쓰레기 줍기인데 그 쓰레기 줍기 때문에 하루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하루 일당이 400만 원꼴로 이렇게 차감이 되니까 국민들 볼 때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전재용 씨가 정말 돈이 없는 건지 정말 저렇게 버텨가지고 버티기만 하면 나중에 나와서 본인이 잘 숨겨놓은 돈을 살 수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태도가 국민들 볼 때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법으로 3년 이상을 노역장 위치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벌금이 많아도 최대한 3년까지밖에 못하니까 뭐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벌금 받는 게 200억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3년으로 계산을 하면 액수가 더 커지는 거죠. 1,826만 원이에요. 이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법을 고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영국에서 온 소식인데 성생활을 방해한다고 2딸을 살해했습니까? 충격적인 일입니다. 23살의 영국인 여성인데요. 올해 1월에 그 첫째 딸, 당시 3살이었던 첫째 딸이 사망했다고 당국에 신고를 했고요. 또 그로부터 불과 18일 뒤에 둘째 딸 역시 사망했다라고 또 신고합니다. 당시에 17개월이었어요, 둘째 딸은.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 모친이 자기 2딸을 연달아 살해했던 겁니다. 지금 영상은요. 첫째 딸이 문을 못 여니까 사정하게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또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인데요. 저 장면만 봐가지고는 설마 며칠 후에 저렇게 살해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문이 들죠. 또 지금 주유소에서 함께 차를 타고 주유소로 들어온 다음에 주유를 하는 그런 영상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저렇게 태연하게 주유를 할 때 이미 지금 첫째 딸은 뒷좌석에서 사실상 의식을 잃고 사망 직전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영상이 다 촬영이 된 건데 결국 현지 경찰은 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20대 엄마가 3살 그리고 17개월 된 2딸을 살해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상태였고요. 그러면은 전말이 좀 드러났을 텐데 도대체 이 엄마는 왜 그런 거예요? 무려 이제 32년형이 선고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이유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본인의 성생활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살해했다. 그리고 또 데이트 앱을 통해서 무려 41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결국 본인의 어떤 이러한 그 행동에 방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본인이 직접 낳은 2딸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또 화제가 됐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사실 무근이라는 거잖아요. 김남길 씨하고 장나라 씨. 네, 오늘 새벽에 김남길 씨, 장나라 씨가 올해 결혼한다고 이제 어느 네티즌이 그 내용을 올리면서 이미지 캡처를 올렸는데 그 이미지가 왜 그 탐사 보도로 뭐 연예인 관련 보도로 유명한 그 매체가 이렇게 보도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 매체 보도 화면인 것처럼 캡처를 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매체 보도를 했다고 하니까 사실이겠지라고 하면서 야 김남길, 장나라 씨가 결혼하나 보다. 실시간 검색어 1위, 2위 두 사람 이름이 올랐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 보도 매체에서는 우린 그런 보도를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어느 네티즌이 사진하고 그 보도 매체 뭐 타이틀 이런 거를 다 이미지를 끌어모아서 짜깁기를 해가지고 있지도 않은 기사를 마치 세상에 그런 기사가 존재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인 사건으로 지금 정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과거에도 열애설이 있었나요? 과거에 이제 열애설이 있었는데 그 장나라 씨가 학교 시리즈가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학교 시리즈 드라마로 연기대상에서 상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남길 씨가 축하한다면서 밥차를 선물해가지고 사귀는 거 아니냐 팬들이 막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김남길 씨가 그때는 그 장나라 씨하고 개인적인 관계는 없고 김남길 씨가 학교 시리즈의 대고참 선배이기 때문에 지금 장나라 씨가 최신작 학교 시리즈에 나왔으니까 그냥 축하의 의미로 보냈는데 그걸 열애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것이다라고 당시에도 해명을 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아무 근거도 없이 결혼설이 나오고 장나라 씨는 얼마 전에도 다른 사람하고도 또 결혼할 거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근거 없는 얘기였는데 그래서 장나라 씨가 이번에 굉장히 막 좀 불쾌함을 표명하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